안녕하십니까. 건설 감정사 2기 최상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균열의 하자 판정 기준하고 그 하자가 있다고 봤을 때 보수공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요. 저는 건설 감정사로는 이긴데 현재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현장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층간이음이라는 게 이제 건설 감정에서 특히 아파트 하자 감정을 하면 반드시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층간균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균열 보수 공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층간균열 관련 판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좀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감정하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층간균열이 뭐냐? 층간균열은 이제 건물에서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한 개층이면 발생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동주택이 최소 5개층에서 30층, 60층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여러 개 층을 한 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층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고요. 지금 클라우드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거푸집의 외부에 레벨을 맞추는 용도 플러스 방수 키 용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타설 전에는 저렇게 이제 튀어나온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고 타설한 후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푸집을 떼게 되면 이제 그 자리가 이렇게 리세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단면도를 보면 그전에는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그냥 쳤습니다. 저희가. 왜냐? 그 아파트는 여러분들 지금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내부로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거기에 아파트를 뺑 둘러서 다 외부로 썼습니다. 발코니를 침실의 바깥에 발코니를 1.5m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층간이음을 굳이 안 둬도 됐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방수를 했기 때문에 방수하고 타일을 붙인 다음에 외부를 쓰기 때문에 습기가 일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2월 이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내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수를 안 하고 마루판을 붙여 쓰다 보니까 습기가 들어오면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공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거의 다 층간 이용하면서 방수키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거푸집을 외부를 구성하는 거푸집을 깽폼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부에 이제 방수키가 저렇게 파란색 모양의 방수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푸집을 떼내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약간 이음매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견출을 한다거나 해서 바탕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부위에 탄성 퍼티, 그러니까 신장력이 좀 있는 부분에 그런 재료를 써서 탄성 퍼티를 한 다음에 도장 공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층간이음은 그렇고요. 층간이음에 균열이 발생한다 했을 때 어떤 공법들을 그럼 쓸 수 있느냐? 균열에 대한 보수공법이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표면 처리, 충전하는 거, 그 주사위 같은 걸로 주입하는 거. 그래서 표면 처리 공법은 그냥 보수 재료를 이렇게 도포하는 거예요. 헤라 같은 걸로. 그래서 요거는 0.3mm 이하 구조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균열에 쓰는 거고요. 충전식은 일반적으로는 비구조부에 씁니다. 0.5mm 이상 약간 뭐 조적벽체나 이런 데에 균열이 좀 크면 그라인더나 뭐 커팅기로 V 커팅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수 재료를 충전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층간이음 부위에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입식 공법은 대부분 0.3mm 이상의 균열에 쓰고 이거는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걸 씁니다. 그래서 주입 파이프, 좀 주사기처럼 보이는 주입 파이프를 이용해서 보수제를 주입하는 공법입니다. 근데 왜 공법을 이렇게 나누느냐? 금액별, 공법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공법이 요거는 이제 지금 각 표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설감정 실무에서 2016년 판에서 가져온 건데요. 표면 처리 공법은 매달당 4,930원. 근데 충전식은 13,400원 정도 가고요. 주입식 공법에서 물이 안 샌다 했을 때 약 22,700원, 물이 새면 33,8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2.7배에서 약 7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걸 감정할 때 그럼 여기는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주입식으로 해야 된다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제 여기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하자 판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정을 하면서 하자 판정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 고시인데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하자 판정 기준이라는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인들이 법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자 감정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간한 건설감정 실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균열 부분에서. 그래서 균열 보면 국토부 고시에는 0.3mm 이하는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건 붙는데 어쨌든 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 기준에 허용 균열 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층간 균열도 0.3mm 이하는 하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0.3mm 이상은 충전식 공법을 써라. 이렇게 국토부 고시에 나와 있고요. 건설감정 실무는 0.3mm 이하도 하자라. 0.3mm 이하도 충전식 공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건설감정 실무는 2011년에 발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추록을 발간하면서 처음 이제 층간균열은 충전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고시하고 감정실무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2015년도에 건설감정실무는 국토부 고시랑 다른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했고요. 15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국토부 고시는 2014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2015년도에 바뀌면서 그때부터도 이제 충전식 공법을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충전식 공법으로 지금은 양쪽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일반 균열 관련 0.3mm 미만을 하자로 보냐?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3mm 미만은 기술적으로는 하자로 안 보는데 법원에서는 봅니다. 왜 보느냐? 대법원에서는 하자 판단 사유 다 똑같습니다.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한다.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여기에 불이 들어가고 뭐 철근이 부식되고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설계 기준에 있더라도 그게 하자 보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삼기는 어렵다. 해서 0.3mm 미만도 기능상, 안전상 하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층간 균열은 어떻게 되냐? 이건 대법원까지는 안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심에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은 0.3mm 미만도 층간 균열을 하자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충전식 공법으로 거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충전식 공법으로 하게 된 사유는, 그 다음에 0.3mm 미만도 하자로 판단하는 사유는 뭐 일반 균열하고 거의 원인을 같고요. 다만 국토교통부 그 하자 판정 고시, 그거를 법원에서는 일반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규칙,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행정규칙으로 대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사실은 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건설 감정 실무 지침에 있다. 충전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는 실제로 고시보다는 건설 감정 실무 지침을, 그러니까 건설 감정 실무죠. 그거를 더 인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이제 그 세부 구매까지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판결 금액의 균열 하자가 옛날보다 좀 줄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검사 후 하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균열 비율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판결 금액에서 평균 30% 이상은 나오고요. 뭐 물론 적게 나오는 데는 17%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75%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그 균열 하자 중에서 층간 균열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층간 균열이 균열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대부분의 판례가 그동안 그렇게 층간 균열에 대해서 0.3mm도 하자고 다 충전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1, 2심 1심이나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일부 판결에서 층간균열 보수공법에 대해서 적용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은 대부분 아직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0.3mm 미만의 층간균열의 보수공법을 충전식이 아니고 표면 처리로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1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0.3mm 이상은 충전식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방수키가 있으면 우수 유입이나 침습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뭐 시험도 여러 번 사실 했습니다. 연구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방수키가 돼 있으면 그 안으로 우수 유입이나 침습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시험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 시험 결과에서도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습기가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방수키가 돼 있으면
표면 처리 공법을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나 이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야 되는데요. 먼저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하자판정 고시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을 받아서 그걸 보충하는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하자판정 고시가 왜 지금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동안 제39조 하부에 있었어요. 이 조항이 39조 하부의 조항들은 뭐냐면 하자심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지침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쓰는 내부 규칙이 아니냐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요거를 37조로 올려놨습니다. 37조로 올려놔서 하자 보수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이런 조사 방법이나 하자 보수 비용의 산정 등에 대해서는 39조 이하를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 규정으로 올려놨어요. 요게 2020년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4년 됐는데 아직도 이걸 일반 규정으로는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37조에 있는 거를 제 생각에는 39조에 있는 걸 일단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내부 규정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37조에도 삭제를 하고 36조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일반론에 올려서 하자의 조사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의 한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도 지금 47조 하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쓰는 내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7조 일반 항목으로 올려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규정이 돼서 법령에 위임을 받은 보충 규칙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보충 규칙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자 판정 고시에서 목적에서 보면 현행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요 말을 빼고 일반 하자 분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바꾸면 법령의 위임을 받은 일반 행정규칙이 되면서 일반 규범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 지금 건설법센터에서 법규정을 지금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술 조언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법규정은 개정 작업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감정 실무하고의 문제가 이제 되는데, 왜냐하면 건설 감정 실무는 이런 하자 판정 외에도 뭐 기성고 감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감정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는 꽤 이제 실무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뭐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건설감정 실무도 지금 이제 서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을 고시를 위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도가 돼서 현재 작성을 해놨는데 2016년도에요. 근데 이게 전국의 그 하급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마 대법원에서 실무지침으로 작성하면 이게 전체적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지침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펀정 고시하고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충강균열 관련해서는 충전식 공법을 적용했던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외부 공간으로 설계된 발코니를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니까 누수등 하자 발생 우려가 있지 않았냐 이런 사유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걸 예상을 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법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강균열도 일반 균열과 마찬가지로 상태, 크기, 위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안은요, 말씀드렸듯이 충강균열의 상태, 그 다음에 방수기 설치 유무, 그 다음에 균열 폭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공법을 선정해야 된다. 지금 고시나 건설 감정 실무에 충전식 공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잘못 적용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준은 이 충강균열로 인해서 습기가 들어오냐 물이 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건식 공법을 써야 되고요. 물이 새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하자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방수키, 그러니까 아직 물은 새지 않더라도 그 예방 조치는 확실히 해놨냐 해서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 균열이 이제 그 자리에 균열이 생겼는데 0.3mm 미만이냐 이상이냐 0.3mm 이상은 구조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공법으로 쓰더라도 0.3mm 미만은 지금 실제로 구조적 하자를 안 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그냥 표면 처리 공법으로 미관상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0.3mm 이상은 그렇다면 실제로 0.3mm 이상이더라도 충전식 공법으로는 안 합니다. 실제 보수는. 그러나 이거는 약간 징벌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열이 그 규정폭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을 산정하더라도 충전식 공법은 하지 않지만 징벌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충전식 공법을 가는 거죠. 그리고 방수기의 미설치된 부분도 충전식으로 가게 되고요. 습식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면 이거는 그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누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입식 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침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고 계단실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실하고 계단실은 슬라브가 안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면 그 충강균열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계단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뭐 당연히 습식으로 해서 충전식보다 훨씬 더 비싸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나 방수기 설치 유무 뭐 이런 부분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법을 적용해서 감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균열폭 0.3mm 미만은 지금은 대법원 판단 때문에 감정에서 이걸 아마 하자로 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 고시가 일반 규범화되고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서 그게 법규화된 상태에서 그 법에 따라서 0.3mm 일반 균열의 0.3mm 미만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감정도 아마 0.3mm 미만은 하자로 안 보고 다만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도장을 다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장기 수송 계획에 의해서 5년 정도 지나면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 뭐 퍼티 매기는 정도로 해서 도장의 일부로 유지 보수의 일부죠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0.3mm 미만의 균열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그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할 때에는 0.3mm 미만도 하자로 감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층간균열도 일반 균열과 마찬가지로 형상에 따라서 보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으면 좋았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정도 한번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한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국토부 고시하고 건설 감정 실무 이렇게 표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 표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했으면 요거야. 여기에 보면은 국토부 고시에서는 0.3mm 이하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자라고 하는 게 꼭 구조적인 하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0.3mm가 뭐 허용 균열폭 0.3mm 미만, 뭐 0.4mm 미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설 감정 실무에서는 하자의 기준을 기능, 구조, 미,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는데 국토부 고시에서는 구조적인 것만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현실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국토부 고시를 좀 약간 인정을 좀 안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에서도 0.3mm 미만도 틀림없이 하자인데 그 하자가 아니라라고 하니까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게 저희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도 저기 공법이 단순하게 퍼티 공법이 있고 메시 플러스 퍼티 공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하는데 퍼티만 해갖고서는 6개월도 안 지나서 다시 이제 균열이 이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처리 공법을 단순 퍼티보다도 메시 플러스 퍼티하는 공법으로 그걸 정확하게 명기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지 뭐 3년이고 5년이라도 가지 6개월도 안 돼서 균열이 발생되는 거는 적절한 이게 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토부 고시에서 그게 이제 뭐 이게 구조적 하자다, 미관상 하자다 이거 구별은 안 하는데 다만 0.3mm 미만일 경우는 뭐 철근과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간 하자라든가 일부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예외적 사항 외에는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의 그 재료 특성상 하자가 안 갈 수 없거든요. 다만 근데 그게 미관상으로는 안 좋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크레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미관상 하자라고 법원에서는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메쉬를 넣는 표면 처리 공법 중에 메쉬를 넣는 공법은 넣으면 뭐 괜찮긴 한데 저희는 지금은 아파트 외벽에는 메쉬를 안 넣습니다. 내부에 이제 좀 가까이서 보이는 하자라든가 뭐 이게 좀 재발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메쉬를 넣는데 외부에는 메쉬를 안 넣는 게 일단 뭐 큰 필요성이 없고요. 메쉬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안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메쉬를 넣자 그러면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그 메쉬 공법이 한 16년도에 5,000원 정도 되는데 메쉬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50% 이상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를 하면은 그래도 몇 년이라도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균열이 발생되는 거는 적절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 보수할 적에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서로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사라든가 이런 데 감정을 몇 개 해봤는데 지방법원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인데 왜 공동주택 그 하자 판정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했냐 이런 질문도 이제 뭐 당사자들부터 이렇게 이제 감정인에게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뭐 아까 뭐 일반 규모만 해가지고 어떤 그 제한을 주부의 그 목사 디렉토리를 뭐 변경 제한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 실무에서나 어떤 좀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일반 건축물 감정 시에도 지식산 상태라든가 뭐 고층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동주택이 하자에 대한 그런 수요 제기가 많다 보니까 투자들이나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그 언급도 어딘가에 좀 기준이 감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어딘가에 좀 생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발표한 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발표한 거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제 아파트를 대표해서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률인데요. 일반 건축물은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의 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쪽에 그 하자 관련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하자 담보책임 기간만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하자 관련 사항들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 건축물에도 이걸 적용을 하려면 그 일반 건축물을 규율하고 있는 법에서 이 법률을 인정한다, 준용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좀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뭐 법조계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하고 고층이나 중층하고 같은 균열이 돼도 단독주택하고 안전상의 차이 때문에 똑바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층 건물, 20층 건물하고 균열이 갔을 때 느끼는 안전상의 그런 문제가 단독주택이나 물론 이제 뭐 고층의 다른 오피스 시설은 준용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주택이나 주거형이냐 그 사람이 그 상시 주거하느냐 아니면 낮에만 잠깐 있다 가느냐 그런 또 고층이냐 중층이냐 저층이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규모와 어떤 용도의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근데 그게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도 강력하게 공동주택에 적용했다. 네. 안전상의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당연히 규진될 수 있다는 걸 없다. 네, 그렇게 이제 감정서에는 그렇게 쓰는데 이제 또 모두가 또 확실한 궁금해하는 부분 확인은 하고. 그런데 일반 주택보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뭐 이렇게 주택법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하자를 판단한다 하면 사실은 뭐 더 안전하면 안전하지 더 엄격하면 엄격했지 그게 뭐 더 느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리한 쪽에서 항의하겠죠. 시공자 쪽에서 그렇습니다. 하자고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일반 건축물인데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했냐 예를 들면 실무에서라도 조금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주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하죠. 3mm 미만이 보통 충분한 뭐 미관장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국토부에 보면 제외하고 법원 방법을 0.3mm 이하도 안전이나 아니면 인수대가 그런 게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면 0.3mm 미만도 누수가 많이 나고요. 이게 관통균열이면 가령 뭐 벽체가 뭐 20cm면
살짝만 균열가면 표면 균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관통 그 얇은 0.3mm 미만이더라도 관통이 돼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누수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런 유형별 사례를 그거는 그 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0.3mm 미만에서 전부 다 하자가 아니고 0.3mm 미만 하자가 아닌데 누수가 있거나 철근하고 같이 철근 방향으로 균열이 갔거나 이러면 하자로 봅니다. 그 외에는 하자가 아니죠. 이제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술자로서.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간단한 질문. 네. 용어의 정의 문제인데요. 저도 예. 좀 더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건축을 하셨을 텐데 중간 균열이 맞는 건지 중간 이음이 맞는 건지에 대한 좀 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층간 이음은 그걸 콘크리트를 나눠 타설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가 이음이 생겼다는 그 현상이고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균열이 나타났다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난 균열을 층간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용어의 의미가 다르고요. 층간 이음을 했는데 보통 지금 탄성 퍼티를 해서 도장을 했기 때문에 층간 균열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건조수축 균열이나 아니면 진동 때문에 조금 이제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데도 더 많고요. 그래서 층간 이음은 다 있지만 그 자리에 층간 균열이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